흔들거리는 마운트를 귀찮아서 안 갈고 있다. 최근 가족여행을 부산으로 다녀왔다. 아들과 함께 장거리 여행은 처음이었다. 여행을 마치고 현실로 돌아오니 돈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다. 그래도 기분 좋은 첫 가족여행이었다. 기름이 없어서 기름부터 넣어야겠다. 적응이 되어가는 과정인지 내릴 때 점점 자전거처럼 내리게 된다. 오토바이가 멈추면 내려야 하는데 멈추기 전부터 내 다리가 자꾸 먼저 내리려고 움찔거린다. 주의를 시켜야겠다. 구독자분이 댓글로 기름 넣는 꿀팁을 알려주셨다. 주유할 때마다 넘치지는 않을까 조심스러웠는데 3리터를 넣으면 딱 맞게 들어간다고 한다. 리터 단위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처음 알았다. 형편이 넉넉하진 않지만 일시불로 결제하였다. 3리터를 넣으니 정말 딱 맞게 들어갔다. 댓글 남겨주신 그레이의 일상님 감사합니다. 덜렁거리는 마운트가 상당히 거슬린다. 배민 커넥트 어플을 켜두고 마운트 설치를 해야겠다. 배달 가방에 넣어둔 지 꽤 됐는데 귀찮아서 설치를 미루고 있었다. 부속품을 확인해 본다. 아직까지는 콜이 들어오지 않았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나의 잘못된 생각이었다. 지난 강화도 여행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운트가 흔들거려서 순간 접착제를 뿌렸었다. 근데 그 접착제가 흘러내려 엄한 곳이 굳어버렸다. 마운트 설치는 간단하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 된다. 아직까지도 콜은 들어오지 않았다. 이때부터 느낌이 이상했다. 이렇게까지 콜이 안 들어온 적은 없었다. 아직 김포는 김포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들어보니 강남도 콜사를 겪고 있다고 한다. 콜사는 콜 사망의 줄임말로 콜이 죽었다, 콜이 안 들어온다 라는 뜻이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었지만 배달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졌다. 배달은 줄어들고 기사는 많아지면서 이런 상황이 온 게 아닌가 싶다. 핸드폰을 펼쳤을 때 각도가 괜찮은지도 확인한다. 확인했다면 강하게 조여준다. 마운트 설치가 끝났다. 아직까지도 콜은 들어오지 않았다. 의미 없겠지만 지겹기도 하고 자리를 이동해 본다. 서울 배달료는 4,100원 시작인데 김포는 3,000원 시작이다. 심지어 콜까지 없다. 길에 서서 은행 업무를 보았다. 오늘도 내 통장에는 기록만 남는다. 나는 행복하다. 콜이 안 들어와서 옆 동네로 한번 넘어가 봤다. 사우동에 도착할 때까지도 콜이 안 떴다. 가게가 모여있는 골목도 들어가 보았다. 다른 오토바이들은 바쁘게 다니는 것 같은데 나만 일이 없는 것 같다. 일이 없으니 나눔왕 아빠돈 채널을 준비해야겠다. 이번에 진행하는 나눔은 총 3분을 뽑을 예정이다. 모토88에서 오픈페이스 헬멧 신제품이 나왔다고 한다. 옥토 V2와 부스트 헬멧을 받았다.
사실 안전에 대한 제품 협찬을 요청드렸었는데 개발 중인 제품이 나오면 추후에 진행하겠다고 하셨다. 어쨌든 협찬받은 헬멧에 고프로를 달게 되면 나눔을 못하니 착용하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었는데 편했고 가벼웠다. 내피도 분리가 된다. 저렴한 헬멧을 썼을 때 가장 불편했던 점은 실드를 내리면 시야가 울렁거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새 거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실드를 내린 거랑 올린 거랑 별 차이가 없었다. 사이즈는 2X 라지로 받았는데 옆머리는 불편하지 않게 잘 잡아주었고 머리 위쪽은 살짝 큰 느낌이다. 그래서 더 편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 집에서 나온 지 1시간 만에 첫 콜이 잡혔다. 심각하긴 하다. 그리고 챗터박스라는 업체에서 블루투스 헤드셋 2개를 보내주셨다. 비트2와 비트3S 모델인데 일단 2개 다 사용해보았다. 와이프랑 통화를 했는데 주변음 차단도 잘 되고 잘 들린다고 한다. 비트2의 금액은 89,000원, 비트3S의 금액은 129,000원이다. 솔직히 두 모델의 큰 차이는 못 느꼈고 사용 설명서 내의 차이점은 1:1 인터콤, FM 라디오, 5개 국어 음성 안내가 3S 모델에 추가되었다. 개인적으로는 크게 의미 없어 보이긴 하지만 마이크와 이어폰의 소리가 깔끔하기 때문에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된다. 안녕하세요, 배민원이요. 네? 아, 네네. 1시간 만에 콜이 잡혔는데 또 기다려야 했다. 고맙습니다. 이번 나눔은 3분의 당첨자를 뽑을 예정이고 옥토 V2 헬멧 1분, 챗터박스 비트2 1분, 그리고 옥토 부스트 헬멧의 비트3S 1분, 이렇게 총 3분에게 나눔하려고 한다. 물론 내가 한 번씩 사용했기 때문에 새 제품은 아니다. 제품의 정보나 나눔 신청은 배달연구소 카페에서 확인 가능하다. 드디어 첫 번째 픽업에 성공했다. 콜사가 이렇게 힘든 거라는 걸 이제 알았다. 편집하는 지금도 힘이 쭉쭉 빠진다. 배달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지금까지도 잘 생각하고 시작하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이제는 말려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배달은 애초에 고수익 부업이 아니었다. 항상 내가 말하던 배달의 메리트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하고 싶어도 배달이 없어서 못한다. 배달을 시작하려면 적어도 몇백은 들어간다. 물론 할부로 다달이 나가는 거겠지만 어쨌든 돈이 들어간다. 그래도 부업이나 취미 삼아서 1시간에 15,000원, 20,000원은 벌 수 있으니 괜찮았었는데 구독자님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요즘은 보통 1시간에 12,000원 정도인 듯하다. 물론 점심 저녁 피크 시간대 얘기다. 갓길 주행을 법적으로 허용해줬으면 좋겠다. 갓길을 안 타는 오토바이를 보는 게 힘들 정도인데 도대체 한 번도 잡는 걸 본 적이 없다. 좀 잘 잡던가 갓길 주행을 법적으로 허용하던가 둘 중에 하나는 했으면 좋겠다. 불안해서 갓길을 안 타는 것도 있지만 위법이라고 하니 안 하는 것도 있는데 경찰 옆으로 오토바이가 갓길 주행하며 지나가는데도 경찰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근데 유튜브 댓글을 보면 이런 사람이 왜 경찰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댓글들이 많다. 그런 분들이 공부 좀 해서 꼭 경찰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 첫 번째 배달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다. 배달을 완료하면 어플 내에 배달료가 쌓인다. 그 배달료는 일주일에 한 번 내 계좌로 들어온다.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카드나 현금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 결제가 다 된 음식이기 때문에 가져다 주고 배달 완료 버튼만 누르면 된다. 1시간 만에 4,000원을 벌었다. 네이버에 최저시급을 검색해보니 9,620원이었다. 몇백만원짜리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든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든 본인 선택이다. 그래도 다음 배달건이 바로 들어와서 음식을 가지러 가는 길이다. 이제는 콜이 계속 들어올 건가 보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두 번째 배달은 떡볶이다. 나도 갑자기 떡볶이가 먹고 싶어졌다. 그래서 이날 저녁에는 떡볶이를 해 먹었다. 카톡방에 한 구독자분의 메시지가 올라왔다. 꽤나 오랜만에 카톡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사고가 나서 여기저기 뼈가 부러지셨다고 한다. 그때 당시 배달료가 3,900원이었는데 고작 3,900원짜리 나르다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고 배달은 위험수당도 없는 자선활동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분은 평소 몸 상태도 안 좋았는데 사고조사관이 몸 상태가 이런 사람이 왜 오토바이를 탔냐고 물었고 구독자분은 먹고 살려고 탔다고 답변했다. 배달 외에도 괜찮은 일들이 분명 많을 텐데 나부터도 아는 게 없다. 괜찮은 직업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서 직업을 구하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고 나도 일자리를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다. 본업도 요즘 일이 없고 여행도 다녀오고 발등이 뜨겁다. 오픈 채팅방을 살펴보니 많은 구독자분들도 일자리를 찾아봐야 하나 고민이 많으셨다. 이제는 점심 피크, 저녁 피크가 아니라 그냥 점심시간이고 저녁시간인 것 같다고 한다. 요 며칠만 이런 건지 다음 주도 이런 상황이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지켜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배달입니다. 고맙습니다. 핸드폰을 보면 배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배달 완료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이다. 예전에 배달 완료를 누르지 않으면 다음 콜이 들어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그런 말을 들었다. 실제로 테스트까지 해본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배달을 완료했더라도 일부러 안 누른다고 한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그런 적은 없었는데 오늘은 그 생각이 나면서 배달 완료를 누르지 않은 상태로 집 쪽으로 이동하였다. 지금 생각해보니 배달 완료를 누르지 않으면 시간제 보험료가 계속 빠져나가는 상태가 된다. 배민 측도 이걸 알고 있을 것이고 노림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다. 여기 지어지는 아파트들이 다 들어서면 그때는 배달이 많아질까 그런 생각도 들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전국에 있는 구독자분들이 1시간째 콜사를 겪고 있고 한숨 자고 일어나도 콜이 안 들어온다고 한다. 이건 배민이나 쿠팡 측에서도 소비자를 끌고 오려는 어떤 조치가 있지 않을까 싶다. 물론 매년 2월에는 이랬을 수도 있겠지만 6월에 시작했다 보니 나도 2월은 처음이다. 콜이 들어오고도 남았을 시간인데도 안 들어온다. 이때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매우 많음이었지만 1시간 반 동안 약 9,000원을 벌고 집에 갈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상가가 많은 쪽으로 다시 한번 이동해 본다. 슈퍼커브 기어 바꾸는 건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ABS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ABS가 없는 슈퍼커브가 불안해서 엔진 브레이크를 자주 쓰게 된다. 이런 내리막길에서도 엔진 브레이크는 아주 효과적이다.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 사 먹으면 오늘 수익의 약 30%가 지출로 잡힌다. 아직 배달 완료를 누르지 않았지만 다음 콜이 들어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늘 영상은 콜이 없다고 징징거리는 걸로 보일 수 있지만 하루에도 배달 관련해서 메시지를 열댓 개는 받고 있다. 배달 시작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배달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카톡보다는 네이버 카페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다.
카톡의 경우에는 편하긴 하지만 정보 전달이 힘들다. 한 번 쓰고 날아가는 것보다는 카페에서 많은 분들이 두고두고 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신호는 항상 내 앞에서 끊긴다. 그래도 콜이 없어서 느긋하게 기다렸다. 상가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이동 중이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가만히 서서 댓글들을 확인했다. 한 15분 서 있었던 듯하다. 집에 갈 때까지 안 잡히면 그냥 들어갈 생각이다. 이렇게 배달이 없는 건 배달 시작하고 처음인 것 같다. 그냥 꺼버렸다. 이렇게 기다려서 한 건 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2시간 반 정도 밖에 있었는데 배달 2건에 9,000원 정도 벌었다. 많이 심각하다. 배달을 그만두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막상 어떤 일을 할지 정해진 것도 없고 벌려놓은 장비들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다. 생각보다 배달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정도라면 취미로도 못할 수준이다.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들 힘든 시기인가 보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하시고 돈 많이 버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